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천재 고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차트도 보고 좀 기분 좋게 방송을 했었는데 글쎄요, 오늘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계속 공부하면서 봐온 차트에 의하면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감이 드네요. 어쨌든 고변호사와 함께 하시면서 시황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얼마 안 남았죠? 얼마 남지 않은 이 책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승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한 주 동안에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참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네. 그런 한 주일 수도 있고 예. 또 굉장히 쉬운 한 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정말 이 시청자분들이 실력이 엄청 늦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봤어요. 글 올려놓은 거 봤는데 그렇죠. 막 KT에 대해서나 쌍봉으로 무너졌다, 네. 하락 신호다, 막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와, 놀랬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가 5일선 상승자의 그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했었는데 제가 계속 KT 추세를 보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전 금요일날 그 강의할 때 네. KT가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무너지는 모습이 이번에 똑같이 또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신호를 이번에 보고 그 무너지는 날 아침에 그러니까 네. 9월 3일 날 아침에 물량을 다 던졌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 글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정말 참 파동 원리 이제 다들 득도하신 분들이 많다 싶으니까 참 흐뭇하기도 합니다. 예. 그 현장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에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제가 그 상승 N자형 강한 그 매수 신호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하루 오르고 이틀 오르고 3일 오르고 정말 강하게 올랐죠. KT가 역시 선도해가지고 올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이때 만든 이 760의 그 하락 돌파갭 네. 이것을 지난번에 못 들었는데 이번에 사실 이날 보면 제가 조금 키워드려야 되겠군요. 네. 이날 이 장대 양봉이 하루만 더 나오면 뚫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대를 했었는데 예. 역시 똑같은 저항선을 받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KT의 추세를 관찰하면서 5분봉에서 무너지면 이건 또 고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KT의 그 똑같은 신호.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KT죠? 예, KT입니다. 예. KT의 5분봉 차트입니다. 네. 5분봉 차트에 이게 언제냐면은 8월 23일이에요. 8월 네. 23일. 네. 빨간 게 지금 22평선이죠. 5분봉에서. 그리고 까만 게 이제 5위평선인데요. 이게 보면 하락 N자를 정확하게 쳐줬죠.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 제가 아침 방송을 하면서 이제는 조정이 시작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조정이 됐죠. 쭉 보시면 자, 조정이 이제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갑니다. 네. 이날 아침이 보면 엄청난 그 에너지를 분출하죠. 거래량이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 박스권, 예. 박스권을 수직으로 때리면서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사실은 갭이 나왔었는데 이 갭은 갭으로 메워야 된다 그랬죠. 또는 장대 양봉으로.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장대 양봉이 그 갭을 때리면서 위로 그냥 딛고 올라갔죠. 네. 그래서 갭을 딛고 올라갔을 때 이 지지가 되면 이게 이제 지지선 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정신없이 올라가죠. 근데 무너지는 게 언제냐. 이날 아침에 보세요. 똑같은 신호 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더 나쁘죠, 신호가. 그러네요. 왜냐하면 22평 밑에서 옆으로 가가지고 아까 돌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무너지는 그 밀리는 바닥이 꺼지는 N자입니다. 그냥 옆으로도 안 가고 밑으로 줄줄줄줄줄줄 하락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아주 그 최악의 신호죠. 네. 그러니까 그 제 책을 보시면 307쪽입니다. 책으로 307쪽을 네. 보시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그 마지막 매도 기회라고 말한 그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무너지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나쁜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역시 이번에 고점이었습니다. 단기 고점.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날 그 물량을 던지신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오늘까지 보면은 네. 그때 안 던지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일봉을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무너지면서 모양이 이상하게 됐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까만 선이 5일선인데 이때 상승 N자를 만들면서 참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61선 다시 때려야 되는데 꺾이면서 어때요? 쌍봉이 된 것 같아요. 쌍봉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부터 이제 경계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위는 지금 751포인트가 이제 지금 박스가 됐고요. 네. 밑에는 이게 717이에요. 이날 그 저점이. 네. 그러면 지금 이날 딱 보면 자 위는 751, 밑에는 717. 네. 이 사이에 일봉이 열 몇 개가 들어있다요. 네. 이건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40포인트 정도 되는 이 박스권인데 열 몇 개 일봉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위든지 밑에든지 가면은 참 기가 막히게 하겠다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날까지도 아직 희망은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게 양봉이 나면 예. 이게 수렴하는 그렇죠. 그 박스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 2, 3일 지나가지고 위로 튀든지 밑으로 튀든지 이제 결판이 날 텐데 문제는 이날이에요. 이날이 어제였죠? 예. 예. 그러니까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었는데 네. 이날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갭이 나온 날입니다. 갭이. 네. 그래서 이 갭이라고 하는 게 박스권 또는 이제 매물대를 밑으로 또는 위로 돌파하면서 갭이 나오고 지지가 되면 저항선 지지선은 확실한데 네. 이날 이제 그 매물대 중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메워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저께 아침에 유심히 보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30분봉으로 그 지수가 네. 30분봉이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건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입니다. 예. 자, 갭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제 그저께는 못 메웠죠. 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봤는데 어제 아침에 밀리는 거예요. 어디서 밀리느냐? 갭의 그 아래 윗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내려갔다가 올라서 반등을 보는데 반등이 약해요. 너무 약하네요. 예, 그러면은 이건 확률상 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확률이 80%죠. 네. 그래서 이 하락 갭이 돼버렸다고 하는 게 참 큰일이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강한 하락 다음에 약한 파동이 나왔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밑으로 가가지고 특히 그 3분의 1도 반등을 못하면서 네. 작은 파동이 나오면 큰 파동으로 보면 이건 밑으로 가가지고 옆으로 가는 그 일명 하방 경직성, 제가 말하는 그 폭락 예고형 네. 그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락이 지지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하락 폭에 비해서 반등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네. 확률상 밑으로 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하락갭을 못 메웠다는 게 결정적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오늘 아침에 글을 올리면서 사이트에 이것은 아무래도 717이 붕괴가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역시 이제 아침에 이제 반등 시도는 했지만 717 이 부근이 깨지는 순간에 이 장대 음봉이 30봉에서 나오면서 밑으로 빠져버렸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 전망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아직은 지금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네. 위는 확인이 됐죠. 예. 위는 731이라고 하는 그 고점이 당분간은 그 저항선으로 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그 밑에는 그 쌍봉하고 밑에 아직 그 굉장히 하락폭이 깊어요. 네. 그래서 이 반등도 사실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점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고점만 있고 저점이 아직 없을 때는 진짜 맨 땅에 그 머리를 그냥 그대로 지금 수직 낙하를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이렇게 좀 장세를 만만히 보고 하지 마시고 네. 730이라고 하는 그 저항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반등해도 크게 먹을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5분봉 가지고 정말 2%, 3% 네이트 하시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네. 특히 그 21선 위에 쌍바닥이 아직 그 깨지지 않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5분봉 가지고 뭐 2%, 3% 게임은 아직도 가능하지만 네. 큰 게임은 지금은 당분간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 관리가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를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네. 그 갭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760에서 무너질 때 생긴 하락갭. 네. 저희가 이제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갭으로 메우든가 큰 양봉으로 메워야 되는데 네. 정말 그 기대했던 61선까지 왔는데 네. 그 후에 그 갭이나 양봉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야 이거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실을 볼 때 항상 하다 손실을 봅니다. 맞아요. 약간 이상하다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질 때 빨리 추세를 따라가셔야 되는데 네. 하락계 근처에서 장대 양봉이라든가 갭이 안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심각한 의미를 아시고 특히 그 KT랑 연관시켜가지고 네. 못 올라가면서 KT가 오음봉에서 무너진다 하게 되면 이건 끝이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전혀 차트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하다가 시원찮네 하다 보면 오후장까지는 그냥 그대로 수직 하락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네. 그날 그 음봉이 나오고 네. 이렇게 하락한 원인을 네. 이제 찾잖아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의 원인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뭐 네. 경제 지표가 호전되지 않고 예. 나쁘게 나오고 뭐 실적이 안 좋고 막 이렇게 미국 시장의 원인을 많이 찾는데 네. 이 다우나 나스닥 지수에서도 이런 하락의 조짐이 보였었나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장중 방송하면서도 네. 제가 뭐 어떤 전문가들을 약간 좀 비꼬았어요. 네. 뭐라고 비꼬냐면 미국 시장이 오르면 꼭 오르는 호재만 찾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갖다 붙이고 네. 떨어지면 꼭 떨어지는 그 이유를 찾아다가 붙이더라 하는 거죠. 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시장이 올랐을 때는 악재 둔감하다 또 이런 말로 또 그런 넘어가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 우리 그 눈먼 개미들도 전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근데 나스닥 차트를 보면 네. 이건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게 이미 그 신호가 일주일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동절 휴일 이후에 폭락도 나스닥 차트에서 약간의 예고가 됐나요? 예, 예고가 됐습니다. 그 현장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파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차트든지 동일하거든요. 네.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뭐냐면 예. 그 나스닥 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일봉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쌍바닥 치고 잘 올라갔죠. 네. 트리플 이거 참 좋죠. 네. 제가 그래서 이때 뭐라고 썼냐면 그 상승적으로 미국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네. 당분간 미국 시장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하락 걱정 안 해도 되고 매매를 안심하고 하시라는 이야기가 이 모습에서 나온 거죠. 네. 이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가 결정적인 그 흐름이 박자가 틀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강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하락할 때 약하게 떨어져야 되죠. 네. 약하게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루에 1%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약한 반등, 더 센 음봉. 네. 그러니까 이때 양봉의 크기랑 떨어질 때 장대 음봉의 크기랑 비교해보면, 이건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네. 박자 더럽도가 신곡이 되고 신곡이 더럽도가 되는 네. 그 박자가 틀려지는 타이밍이 이때였거든요. 네. 그러면 자 일단 이제 이게 장대 음봉이 때문에 강한 하락으로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모습이 중요하죠. 어때요? 강한 하락 다음에 횡보. 예. 제 책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네. 이건 하락 확률이 80%다. 네. 특히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옆으로 갈 때는 폭락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게 책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사실 그 다음날이 장대 양봉이 아니면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갭이 나와가지고, 갭이 나오고 나서 좀 난리가 났죠. 네. 전문가들이 뭐 미국 시장 어떻다 하면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반등을 했죠. 반등했다고 또 다들 예. 기사가 이제 미국 시장은 또 어떻게 되고 그렇지만 어때요? 갭 끝 위까지 올라오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갭이라고 하는 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참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네. 이 갭이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은 네. 이 갭 위를 봐보세요. 역시 한 달간의 거래가 된 때입니다. 이 한 달간의 거래가 된 이 박스권, 이 섬 같은 삼각형을 밑으로 돌파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게 일시에 다 그냥 저항 매물대가 돼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과 이 장대 양봉, 이 짧은 네. 걸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이제 이 선, 그러니까 이게 1300입니다. 1300 위로는 당분간 가시기 어렵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젯밤에 이 폭락 비슷한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당연히 기본 파동 원리로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저희 프로를 보나 봐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대량 매도를 할 때 보면 네. 그날 저녁에 미국 시장 꼭 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외국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루 먼저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특히 한나절 먼저.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어려운 그런 게임입니다. 어려운 게임. 아,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어려운 게임에서 여러분들 이겨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부도 참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공부한 대로 또 굳은 의지를 갖고 나의 감정을 배제하는 게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가 네. 중요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312페이지 네. 21선 쌍봉에 의한 매도법을 배웠거든요. 네. 네, 그러면 계속 또 책 마지막을 띄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313쪽에 네. 그 거래량 다이버전스를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거래량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에너지가 약화되면 네. 그 상당히 좀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제가 이제 그 거래량이 특히 그 삼봉을 치게 되면 시장은 하락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근의 모습도 거래량 삼봉이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 아, 또, 이 참 어려운 게, 저희가 계속 이제 21선, 11선 파동을 배우고, 네. 스토캐스팅 막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또 관과를 했었거든요? 예. 오. 예, 거래량을,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1을 다시 네. 한번 보시면, 네. 그 거래량 관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에서 제가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한번 예. 띄웠습니다. 네. 거래량 이동 평균선은 이제 까만 선이 533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때 보면 어때요? 이때 보면 네. 올라갈 때 이 부분에 이제 거래가 좀 빵빵했었죠. 네. 괜찮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하락할 때는 당연히 거래가 주는 거니까 괜찮았죠. 예. 근데 올라갈 때 이날은 괜찮았어요. 이날은 제가 아주 좋은 거래량. 좋은 신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올라갈 때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아, 그 다음 날부터도 계속 거래가 증가를 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주는 정고점 통과할 때 매물이 적을수록 그 강하게 올라가지만 네. 이 시장 전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고점에서 매물이 특히 거래량이 적게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부 손에 지금 들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 적은 게 참 그날에 참 그 어떻게 보면 천추의 한 같은 참 엄청난 그거였었고요. 네. 그 다음날 어때요? 이번에는 음봉에서 거래가 크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가 확 줄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음봉에서 거래가 커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네. 전체적인 거래 그 덩어리를 보세요. 이 상승 파동의 거래량이 특히 5일선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네. 그 다음에 이 재반등 파동에서 거래량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에너지가 약해서 지금 못 올라간 걸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저걸 보니까 제가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 지수 흐름을 보니까 네. 이동평균 아래에 네. 지금 현재 일봉이 놓여 있는 상태고 네. 층층이 이제는 이동평균선이 위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저항선은 뭐 731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지선은 어느 정도에서 지지가 될까요? 그게 더 걱정이네요. 그렇죠. 지금 예. 지지선은 완전히 정말 맨 땅에 수직낙하인데요. 그러네요. 지금 그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지선은 지난번에 그 11선을 딛고 올라간 네. 690선. 아, 그러니까 그 선 이제 딛고 올라갈 때 그 많은 거래가 이제 그 정말 힘이 생긴 그 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지금 그 예견할 수 있는 게 네. 690선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지난번 저점이 660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하락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예. 특히 그 중소형주 가지고 이제 일주일 전까지 그 잔재미 보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21선 밑에 있을 때는 큰 흐름이 지금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뭐 오버나이트하고 이러시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자, 지지선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지수대네요. 앞자리가 6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다음 지지선을 찾는다면 1차는 한 690, 2차는 저점, 최저점이죠. 예. 660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 다이버전스는 뭐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네. 그 후에 매도법의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스토캐스틱이 제 책에 네. 그 쌍봉 네. 또는 이제 특히 뭐 30분봉에서 제가 맨날 말씀드린 그 쓰리봉, 네. 쓰리봉이 나오게 되면 그게 지수는 또는 이제 주가는 올라갈지 몰라도 그게 그 마지막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쌍봉만 해도 일단 추세가 흔들리는 건데 쓰리봉은 그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네. 그런 고점으로서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특히 그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도 그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죠. 미국 시장도 그 프로그램 매매 비슷하게 예. 선물을 이용한 그 매매가 굉장히 그 비중이 커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네. 그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그 종목 하나씩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 흐름이 어떤 패키지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수 차트 분석이 되겠고요. 네.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는 그 지수 차트 분석을 가지고서 개별주도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도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 매도 종목으로 없고 항상 그 매수 추천 종목만 나오고 있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슬픈 현실이죠. 네. 그래서 그 시장의 흐름을 반드시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차트를 보셔야 되고 시장 흐름이 꺾였을 때는 개별 종목 차트가 정말 괜찮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호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모호한 차트는 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 미녀냐 마녀냐 가지고 구별을 할 때 네. 시장이 마녀면 이 개별 종목 차트도 마녀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긴가민가 할 때는 그 시장 그 차트를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 5일선 쌍바닥이라고 하는 미녀가 5일선 쌍봉이라고 하는 마녀가 마녀로 되어버렸어요. 돌변해버렸어요. 정말 2, 3일 사이에 일어난 예. 일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개별 종목 차트도 그 미녀라고 보신 많은 그 차트들이 이제는 그 마녀라고 한번 의심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쌍바닥과 쌍봉의 확인이 그 며칠 사이에 나눠지듯이 예. 또 미녀에서 마녀로 가고 마녀에서 미녀로 가는 것도 정말 네. 며칠 사이에 그래프상에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에 지수가 마녀로 간 것은 쉽게 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그렇게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격도와 투자심리선 쌍봉은 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 정확성이 스토캐스틱보다는 엄청 떨어져요. 이격도와 투자심리선 쌍봉이. 쌍봉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예. 제가 과거 차트를 검증해 보니까 네. 한 60% 정도 확률.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은 70% 또는 80% 정도 확률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투자심리선과 이격도를 결합한 그 쌍봉은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제가 검증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풀 데드 크로스와 하락 돌파갭. 네. 이제 이걸 아셨으면 오늘 아침에 장세 대응이 좀 어떻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락 돌파갭이요. 네. 아우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제. 그 갭을 못 메우니까 네. 계속해서 시장이 750을 못 넘고 네. 계속해서 그 박스권으로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발생한 사건은 뭐냐면 네. 돌파는 아니지만 5이평선, 12평선, 22평선, 62평선 그 밑으로 이제 첫 번째로 때렸다 이거죠. 장대 그렇죠. 음봉으로.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제 그 밑으로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풀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 상승의 관점이 아니고 반등 시의 그 매도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또는 네. 기관입니다. 이런 그 큰 세력들은 그 지수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그 지수 플레이가 선물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매로 가고 프로그램 매매가 대형주로 가고 대형주가 움직이면 소형주들은 그냥 같이 우수수수 그냥, 움직이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 데드 크로스가 나가지고 지수가 밑으로 꺾이게 되면 네. 그 선물 플레이하는 세력들은 반등 시 매도밖에 안 합니다. 당분간은.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올라가면 금방금방 꺾인다고 하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20% 내려간 다음에 10% 나가면 또 때려가지고 또 밑으로 가게 하고. 또 매도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때려도 이제 어떤 개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더 이상 안 빠질 때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시 위로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풀 데드 크로스 그리고 이제 하락 돌파갭 제 책에서 말하는 이 현장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풀 데드 크로스였잖아요. 모든 이평선 그냥 밀집 지역 삼각형 수렴하다가
밑으로 그쵸. 빠졌고. 예. 그래서 특히 제가 책에다가는 정말 자세하게 썼는데요. 네. 이걸 한번 보시고 네.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 하락 돌파 갭은 세력이 만들지 않으면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특히 한두 달간의 매물대를 밑으로 빠지면서 하락 돌파 갭이 나오고 네. 그 다음날 메우지 못하는 중소형주는 네. 그건 세력이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력이 물량을 그냥 퍼붓고 떠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손실이 나든 말든 일단 물 다 던지고 나갔다. 예. 예. 세력은 참 야비한 게 뭐냐면 대주를 해가지고 그냥 팔아가지고 떨어지면 나중에 다시 사서. 다시 사가지고 예. 채워 넣어요. 그러니까 세력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익을 봅니다, 항상. 그래서 하락 돌파 갭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물량을 위해 퍼부어 놓고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짱돌을 위해 얻는다. 네. 그런 것처럼 짱돌을 얻는 모습이 하락 돌파 갭으로 개별 종목에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큰 세력들이 엄청난 시장의 힘을 가지고 밑으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하락 돌파 갭이 나오는 거고, 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은 네. 상승 갭, 하락 돌파 갭이 나오는 게 한두 달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렵죠. 네. 그것은 뭐냐면은 항상 끈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파동은. 근데 이제 갭이 나와가지고 못 메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빛이 이제 파동 반사돼서 움직이는데 네. 어떤 거울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가던 방향으로 다시 가던가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갭을 돌파했는 밑으로 내려왔는데 예. 그 사이 거울이 끼어 있으면 올라가다 어때요? 밑으로 반사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760이라고 하는 하락 돌파 갭도 일종의 거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쉽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세력이 한 방 쳐가지고 거울을 깨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갭은 갭으로 메우든지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좀 이야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네요. 예. 하락하다가도 만약에 그러니까 상승하다가도 하락갭 부분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네. 반사돼서 다시 밑으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하락갭에 대해서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락 N자형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네. 이 하락 N자형도 21선 밑에 5일선 역 N자형, 그다음에 제가 11선 밑에 5일선 역 N자형,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02쪽을 보게 되면 예. 61선 밑에 21선 역 N자형을 제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61선 밑에 21 N자형 여기 같은 N자형. 경우는 엄청난 그러겠네요. 하락을 예고하죠. 예고하네요. 그러니까 예. 지수에 그런 모양이 나오면 거의 IMF 비슷하게 한 서너 달은 빠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733쪽까지 여러 가지 유형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예, 333쪽이요. 예. 그리고 323쪽을 보시면 네. 무너지는 파동도 또 종류별로 제가 다 예시를 해놨습니다.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네. 파동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예. 파동 원리를 이제 상승 파동을 예시하면서 네. 장기 파동, 단기 파동 분석법을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게 이 책에 그대로 예.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일선, 21선 관계가 이렇게 암기를 하시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동 모습은 네. 자, 이게 이제 장기 파동이라고 LW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롱 웨이브예요. 아주 파동 원리는 원리기 때문에 60일선 이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오르내리면 이건 중립이죠. 네. 근데 파동을 장기 파동, 이건 단기 파동입니다. 네. 근데 단기 파동이 조금 올라갔다가 다른 척하고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힘이 강해가지고 이 장기 파동을 뚫었지만 네. 이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밀리는 모습이에요. 예. 그럼 이거보다 더 밀리는 모습은 뭐겠습니까? 닿지도 못하고, 닿지도 못하고 밀리는 내려가는 거겠죠. 모습. 그러니까 예. 이날 이 파동은 이 단기 파동은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장기 파동이 하향이기 때문에 하락세죠. 근데 내려가면서 반등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빠져요.
그럼 이때는 이거보다 더 약하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약한 게 내려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빠지는 이 모습. 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약한 게 어떻게 거겠어요? 내려가다가, 자, 바닥이 슬슬슬슬 꺼지면서 반등 옆으로 가도 시원찮은데 옆으로 무너지면서 고개를 돌리는 이 순간. 이 순간이 쪽박의 그 시작이죠. 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SW, LW 이건 이제 단기 파동이죠. 근데 이건 장기 파동.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어트하고 제 이론이 틀린 게 뭐냐면 엘리어트는 대파동은 뭐 몇 년짜리, 뭐 소파동은 며칠짜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60이면 이건 20이죠. 네. 뭐 어느 분봉 차트든 일봉 차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60과 20을 비교할 때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20. 장기평을 20으로 놓게 되면 네. 이건 5로 놓을 수가 있죠. 예. 10으로도 놓을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5하고 10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내려가게 되면 네. 가령 일봉 차트에서 5위평과 그 일봉 파동과의 관계를 우리가 똑같은 이런 스타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네. 그 원리를 아셔야지 그 차트가 분석이 되는 거지 그쵸. 암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KT 5분봉 무너지는 모습이 조금 전에 그 쪽박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간 정말 거의 종강이 임박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네. 그동안 파동 이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엘리어트도 분명히 파동 이론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파동 이론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파동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파동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원리화해서 제시했다 저는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그 파동 이론과 제 파동 원리 분석법과를 이제 자꾸 이제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데 네.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은 안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책에 그 세 가지 패턴을 이 파동 원리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333쪽까지고요. 네. 그 다음에 양봉 다음날 시가 하한가. 이건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은 네. 지수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하한가 또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장대 음봉이요. 장대 음봉이. 예. 그렇게 되면 의아하죠. 이상하죠. 예, 상승세였던 게 왜 갑자기 음봉이 나오나.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개미분들은 싸다고 또 들어가요. 지금까지 상승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올라가던 게 밑으로 장대 하한가라든가 음봉이 나올 때는 네. 이건 세력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쉽게 말하면 숨은 악재라든가 돌발 악재를 세력은 알고 아직 시장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미리 팔기 때문에 추세가 이상하게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했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날 시가 한가는 추세가 갑자기 급변했을 때 네. 일봉 파동만 보시면 이게 이를테면 V자형 하락이 되는 거죠. 역 V자형 하락이 예, 되는 거죠. V자를 거꾸로 놓은 하락. 그렇죠. 예. 일봉 파동만 보시면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다 갑자기 이렇게 되는 띡 거죠. 떨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파동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박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세게 지금 신곡이 트로트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강약의 박자가 바뀐 거네요. 네. 예, 강한 상승, 약한 조정이어야 되는데 강한 상승 후에 강한 하락이니까 그렇죠. 그 박자가 바뀌었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 박자도 네. 한가로 시작하는 이 박자는 확실한 그 추세 변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한가가 아니더라도 네. 특히 그 급등주에서 첫 한가는 무조건 매도 타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똑같은 그 원리거든요. 네. 급등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던 게 갑자기 한가가 나오면 네. 특히 그 오늘 코스닥 같은데 그 한가 나온 종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동안 네.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종목은 우선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세력이 짱구냐. 네. 세력은 짱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력은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손해보면서 파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세력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세력은 개미보다는 나름대로 그 머리를 굉장히 굴리면서 예. 장사를 하는 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이 좋아하는 매매법으로 이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개미들이 좋아하는 그 매매법은 네. 상한가
따라잡기가 정말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 한참 유행했었어요. 정말 유행했었죠. 저도 참 그 상한가 따라잡기 가지고 제가 한 2달 보낸 적도 있었어요. 네. 상한가 따라잡기는 제가 여기다가 엘모 씨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그분은 제가 뭐 실명을 공개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IMF 기관 통해서 예. 포함해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300억을 만드신 분이에요. 와. 뭐 그 공부도 많이 솔직히 안 하셨습니다. 그 가방끈도 굉장히 짧아요. 예. 저도 참 존경스럽잖아요. 존경스럽죠. 저는 이제 뭐든지 저보다 잘하시는 분은 뭐 노래를 잘하건 뭐 춤을 잘 추건 간에 네.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 상한가를 그러니까 상한가 말을 처음에 안 하셨고 네. 하여간 자기는 뭐 그냥 쫓아가서 수익을 낸다. 네. 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예. 이동 평균선 개념을 모르셔요. 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상한가 종목을 매수를 해서 네.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300억을 벌었다는 말씀이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분에 더 버셨습니다, 이분은.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나서. 예.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책 몇 권 이제 공부한 그 초기 그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분한테 사실은 차트 보는 법을 좀 배우려고 만난 거예요. 예. 아는 분 그 소개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참 고수란 고수분들을 다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시네요. 그래서 정말 몇백억 벌었다고 그래서 네. 정말 그 비법을 좀 전수해 주십사 하고 했더니 그분이 네. 처음에는 쉽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몇 분 만에 이제 입을 여셨어요. 네. 첫 마디가 뭐냐면 100km로 달리는 그 종목을 쫓아. 그래서 아주 선문답을 하시더라고요. 100km로 달리는 종목이요? 예, 시속 100km. 예. 자동차도 100km 달리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100km로 달리는 게 뭡니까? 네. 그랬더니 그 상승할 때 가장 세게 가는 종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어떤 네. 이제 그분이 가령 안전하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 지수 상승할 때 네. 그 대장주를 쫓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시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장세가 고점에 섞여가지고 그 양호한 조정할 때 예. 특히 그 급등한 지수가 예. 21선 위에서 양호한 조정을 할 때는 그 대형주는 쉬고 중소형주가 활기치는 개별 종목 장세잖아요. 그렇죠. 개별 종목 장세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분은 어떤 걸 보냐면은 예. 그 세력이 물량을 다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느냐. 그건 어떤 거냐면 그 거래가 상당히 그동안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상한가로 달리는 종목. 네. 그럼 매물대를 통과해가지고 아침에 상한가로 들어올리는 종목. 네. 이건 세력이 손에 다 들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아, 매물대니까 네. 만약에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상승을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통과한다는 건 예. 그 물량을 세력이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세력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올려요. 아. 그러니까 세력이 어떤 아침에 말인지 올리는 알겠네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예. 손에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매물 나오려면 나와라. 이제 나는 시작이다 올라가는 거. 네. 마냥 다 긁어서 가겠다 하는 그 포인트.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시장에 이제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아, 쫓아와라. 쫓아올 사람 쫓아와라. 어차피 예. 살 물량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쫓아와서 사봤자 그 물량은 뭐 세발의 피다. 예, 뭐 이런 별로 거겠네요. 나올 게 없고 오히려 예. 그냥 사주면 자기는 네. 그냥 물량 계속 들고 있으니까 남이 사가지고 올려준다 이거죠. 아. 그래서 세력이 정말 자신 있는 모습이 아침에 그 9시에서 9시 반까지 가는 상한가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그 전에 이제 거래량이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머릿속에 그 어떤 이동평균선이라든가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없지만 네. 그 하도 이제 주가라든가 그 거래량 같은 걸 네. 10년씩 보다 보니까 예.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 종목의 거래량, 그러니까 보통 이 종목은 거래량이 네.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머리에 다 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목은 예. 때가 되면 몇 %씩 뛰면서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그 차트는 볼 줄 모르지만 머릿속에 이미 데이터는 다 입력이 돼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양봉, 음봉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지만 상당히 좀 특이한 분이지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IMF 때도 그렇고 네. 아침에 달려가는 종목을 쫓아갔을 때 수익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도 나름대로 네. 자신의 이 투자 원칙이 있고 네. 또 그 원칙대로 쭉 밀고 나갔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오지 예.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뭐라고 네. 말씀하시냐면은 아침 상한가, 오후 상한가는 구별이 된다. 네. 아침가는 세력이 정말 자신 있는 그 시속 100km로 달리는 종목이고 네. 오후에 특히 2시 반 넘어가지고 나중에 그 동시효과 때 상한가 만드는 종목들. 예, 그런 종목도 가끔 있죠. 그건 세력이 참 비겁한 세력이고 네. 그날 아침에 위에서부터 밀어가지고 그냥 단가 올려서 팔기 위한 그 마지막 그 장난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늦게 슬그머니 상한가 가는 종목은 이건 세력이 정말 약한 모습이고 비겁한 모습이다. 네. 그런 종목은 그분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짜. 네. 예, 가짜 상한가가 많다는 이야기죠. 네, 가짜 상한가요. 예, 제가 이제 가짜 상한가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전날 제가 이제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분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냐면은 상한가 따라잡기는 몇 퍼센트 하냐면은 상한가가 15%잖아요. 상한가 따라잡기는 8%에서 10%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그날 5% 먹고 시작하죠. 네. 그 다음날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날 지수가 올라주면 네. 그 장이 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상한가가 유지가 될 확률이 크죠. 네, 아무래도 심리들이 다 예. 호전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수가 좀 상당한 폭으로 빠지게 되면 네. 어제 또는 아침에 안 내놓은 그 개미들이 놀래가지고 네. 파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장이 꺾이기 때문에 숨은 매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손에 들고 있는 조그만 개미들이 안 던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기분 좋게 생활을 그냥 하는데 마음 편히 그냥, 예, 예. 시장이 빠졌다고 하는 뉴스가 들리면 아. 갑자기 내 종목 어떻게 됐나 하고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가 큰 폭으로 흔들리게 되면 네. 상한가가 깨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따라 샀을 때 네. 그 다음날 시장이 올라가면 예. 팁을 하고 예. 시장이 몇 퍼센트 이상 빠지게 되면 네.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확률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네. 같이 던진다는 거예요. 아, 일단은 매도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아. 그 시장의 흐름이 예. 개별 종목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가져 상한가가 더 갈 것인가 던질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분도 역시 큰 흐름, 지수의 네. 흐름부터 본다라는 그 원칙은 똑같이 갖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상한가가 중간에 예. 그 2번 이상 깨지면 이분은 털고 나온다는 겁니다. 아. 상한가로 장중에. 따로 들어가도 예. 네. 그래서 세력의 그 속임수가 요즘 참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상한가도 매물대를 통과한 상한가냐 아니면은 21선에서 처음 나온 상한가냐가 그 의미가 틀리죠. 네. 뭐냐면은 그 어떤 매물대 박스권에서 중간에 나오는 상한가는 네. 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이 커요. 아무래도 매물이 있으니까 그렇겠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력은 등장 신고를 했죠. 제가 네. 맨날 하는 이야기로. 예. 그렇지만 상 조정하고 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지만 매물대 상단을 상한가로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그 강한 모습이죠. 아, 그럼 꿈에 그리던 점 상한까지 나오겠네요. 그게 가능하죠. 매물대 예. 위에서 나온다고 하는 손에서 다 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체크 포인트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예시는 몇 가지를 했지만 네.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제가 다 예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종목이 많아가지고 네. 책을 정말 한 권 가지고 상한가 따라잡기 가지고 한 권을 제가 써야 돼요. 네. 근데 원리는 어차피 그 큰 흐름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예시를 100가지 보면은 소용이 없고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거 차트, 개별 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상한가 갈 때 어떤 모습을 했느냐를 스스로 검증을 해보십시오. 네. 그게 모의 투자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네. 이분이 요즘 상한가 따라잡기를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HTS 때문에 그렇습니다. HTS요? HTS. 왜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나 보죠? 예.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가 너무 설치기 때문에 아, 예. 급등하는 종목은 순식간에 들어갔다가 그냥 2% 3% 먹고 그냥 매물을 계속 던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한가가 깨질 확률이 요즘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자기는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하다가 손실이 더 크다. 왜냐하면 이분은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량이 많은데 개미들은 금방 치고 나오지만 네. 그냥 뭐 10억, 20억 들어가신 분이 어떻게 금방 치고 나오겠어요. 그 잘못 매도하다가는 그 하한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괜히 그 데이트레이딩 하는 개미들 먹여 살리는 이상한 네. 일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예. 이분이 지금은 이제 큰 손이 되다 보니까 어떤 원칙이 있냐면은 이제 나름대로 큰 자금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고 이분의 그 동료 그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원칙이 있냐면 예. 하루 거래 물량, 네. 그러니까 평소 거래 물량의 그 10% 이상은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칙은 예.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원칙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10% 이상을 사게 되면 네. 그 사실 그 상한가 간다는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네.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진짜 세력은 따로 있고 이분은 그냥 세력의 연합군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야기는 자기는 세력 자체가 되게 싫다. 그러니까 세력이 따라가면 같이 그냥 100km로 달리는 걸 조금 그냥 110km를 밀어주는 건 괜찮은데 네. 자기가 그거 들고서 그냥 계속 올리다 보면 그럼 자기가 결국은 이제 작전의 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예.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량을 사게 되면 세력이 그래 네가 세력 해라 그러고 물량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밑에서 이미 세력은 샀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받아주게 되면 세력이 그래 네가 세력해라 그러고 넘기고 자기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제 중간에서 상한가 두 번에서 사가지고 네. 어떻게 더 올리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그 무슨 델타 통신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이번에 그 델타 통신 사건은 어떤 겁니다. 세력이 그냥 네가 세력해라 하고 일부는 떠나고 나머지가 그냥 올리다가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 이상 물량이 움직인다는 건 그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KT가 선도주다 해가지고 네. 그 눈치를 채신 분들은 사가지고 수익 나가지고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제가 개별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KT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개미분들이 웬만큼 사셔가지고 그럼요. 그 개미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말은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중소형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종목을 발굴한다 그러면서 하루 거래 대금이 정말 1억, 2억 되는 걸 가지고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추천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방송을 듣고 추천한 종목을 사가지고 사고 네. 싶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그렇지만 그 방송을 듣고 산 그 물량 자체가 평소 거래량의 그 몇 배가 되는 물량이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종목이 좋아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애널리스트가 말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그냥 이심전심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진짜 세력은 그래 개미분들한테 이제 세력은 하산하겠다 그러고 이제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히 그 중소형주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네. 그 세력이 떠나게 되면 그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파동 원리를 가지고 분석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예. 그렇게 그냥 밤새면서 발굴하는 그런 종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쉬운 그 중대형 우량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면 예. 그 저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네. 고 변호사는 같이 투자하라 그러느냐. 예, 예. 뭐 본질 가치가 뭐 왜 속임수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만히 있다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또는 좋다고 하는 실적 보전을 보고 샀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네. 애당초부터 그 관심 종목에 중대형 우량주를 넣고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미 가치 투자 기초가 돼 있는 겁니다. 그쵸. 그 속에서 추세가 파동 원리 가지고 메이드가 된 걸 가지고 사시면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를 100% 실천하는 게 파동 원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양호한 종목을 가지고서 파동 원리를 적용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게 그게 있어요. 그 어떤 추천해가지고 사게 하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거 건전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예. 어떤 기본적으로 개미분들이 1000개, 2000개를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파동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 무난한 종목들 네. 그걸 이제 한 뭐 100개, 200개를 넣고서 예. 거기서 파동에 매매 신호가 나오면 그때 예. 우리가 사면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그게 일종의 그 파동 메뉴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파동 메뉴판을 하게 되면 네. 개미분들이 그 밤새면서 그 차트를 넘기는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그 초보 개미 시절에는 정말 예. 그 처음에는 차트 분석이 정말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그 차트 거래소 코스닥을 다 넘겨봤어요. 무슨 그 뮤추얼 펀드 차트까지도 그냥 기계적으로 네. 다 넘겨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넘겨도 2시간만이 걸리는 거예요. 예. 요즘 아마 3시간 걸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봉 차트만 보고 그냥 넘기는데 3시간을 소비하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 거기서 이제 좀 메이드가 된 종목을 골랐다. 한 10개를 골랐다 했을 때 네. 꽤 궁금하잖아요. 어떤 종목인가. 네. 그러면 또 이제 기사 검색 들어가지고 밤새워가지고 뭐 무슨 실적이 어떻고 뭐 사업이 어떻고 그렇죠. 어디다가 예. 무슨 계약을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큰 의미가 없었더라 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뭐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마저 해주셔야죠. 네, 마저 하겠습니다. 예. 343조 예. 상한가 종목 매도법. 네.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네. 잠도 잘 못 오고 막 그러실 텐데 맞아요. 그 상한가 깨지는 것은 네. 분봉을 보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그 5분봉을 꼭 띄워놓고 보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거래량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중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한 번 정도 무너지는 것은 괜찮아요. 네. 무너질 때 거래가 많이 안 터지면 오히려 세력이 마저 그냥 걷어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두 번째 그 깨지면서 첫 번째 깨질 때보다도 매물이 더 많이 나오면 그건 이상하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첫 번째가 많은 건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상당히 많다. 이상 신호죠. 좀 이상하겠네요. 이상하죠. 예.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깨진다. 세력은 세 번째 깨지가 안 놔두죠. 네. 그 매수 잔량을 뭐 몇십만 주씩을 항상 갖다 붙이기 때문에 예. 그 깨지기 결코 안 놔둡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깨질 때 거래가 상당히 많은 종목.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깨지는 종목은 일단 탈출을 하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 세 이제 번째 깨지는 종목은 탈출을 예.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짝짓기 매매법. 네. 이것도 이제 재작년에 정말 유행을 했었습니다. 한참 유행했었어요. 뭐 테마주, 뭐 예. 업종, 그 어떤 하나가 선도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 거죠. 예. 구별하셔야 될 것은 네. 어떤 그 종목이 그 종목만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으면은 그건 그 어떤 그 테마라든가 짝짓기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 업종이라든가 어떤 그 종목 테마 네. 군의 특성 때문에 올랐다 하게 되면 그 선도주가 오르게 되면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개미분들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역이용을 해가지고 미리 그 매집을 해놓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하나를 올려가지고 개미가 따라오게 되면 네. 미리 매집한 거 다 팔아먹고 막판에 그 선도했던 그 종목은 자기들은 손절매해도 이익이 남죠. 오. 그러니까 예. 어떤 그 업종 테마나 이런 것들이 보통 한 서너 개 뭐 너댓 개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깔아놓고 샀을 때 하나를 올려가지고 나머지 팔아먹겠다는 하나는 팔아봤자 자기는 본전이라는 거죠, 세력은. 네. 그래서 그 업종이라든가 테마가 이렇게 짝지어서 움직일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간 종목을 항상 같이 넣고 보십시오. 강한 종목을 먼저 예.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개미분들은 자기가 산 종목만 보다가 예. 그 선도주 무너지는 걸 모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짝짓기 매매 기본은 가장 먼저 올라간 종목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 종목과 자기가 산 종목을 같이 띄워놓고 네. 5분봉에서 그 선도 종목이 무너질 때 같이 던진다고 하는 게 위험관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KT에서 아마 절실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시장도 짝짓기 매매죠. 네. 그러니까 KT가 선도해가지고 대형 우량주들 다 끌고 갔죠. 네. 근데 KT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KT를 안 사신다고 하더라도 꼭 네. KT를 놓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세 상승할 때 제가 뭐라고 썼는데 예. 결국은 항상 강한 종목을 꼭 쫓아가시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권, 2권 공부를 다 했는데 이대로 그냥 제가 끝내서 인사를 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너무 섭섭해 하실 거예요. 네. 일단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정말 오늘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네. 5개월 그 강연을 마치고 그렇죠. 나름대로 정말 그 있는 걸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제가 1권, 2권에 사실은 다 보여드린 건 아니라는 건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 초급, 중급 쓰고 이제 3권이 고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계속 그 파리를 공부하셔가지고 네. 점점 수익이 나고 네. 세력한테 휘둘리지 않는 네. 그런 정말 건전한 우리 주식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뵐 수 있겠죠?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 2권 정말 5개월 동안 강의해 주셨죠. 고승덕 변호사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천재 고변호사 증권고시 패스의 또 다른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한 단계 밟아 나가시면서 이제는 좀 시장이 보인다. 이제는 좀 수익을 혼자서 낼 수 있다. 이런 게시판에 글면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 끝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CD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